불과 2달 전만 해도 강남 재건축 분양권에 최대 2억 원의 웃돈이 붙었지만 최근에는 1,000만 원짜리 분양권 프리미엄이 등장했습니다. 내년에는 프리미엄이 없는 무피 거래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습니다. 소를 제기한 6곳의 은행이 모두 승소할 경우 무보는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직 국내에 판매된 적 없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모델 S 70D를 몰아본 결과 스포츠카 못지않은 낮은 차체와 경쾌한 순간 가속 등 기대 이상의 주행 성능이 돋보였습니다. 다음 달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기술 박람회 CES 2017은 스마트카 경연장이 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감정 엔진이 달리고 가상 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는 미래 스마트카가 대거 출품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일 금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억 원의 웃돈이 붙었던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서 프리미엄 1,000만 원짜리 매매가 생겼다고 합니다. 급매물이 거래된 것으로 보이지만 매수세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이런 상황이 오래간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프리미엄이 없는 무피 거래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해지는 레미안 블레스티지. 지난 3월 평균 33대1로 청약이 마감된 2단지는 전매 제한이 풀린 직후인 지난 10월엔 웃돈이 최대 2억 원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저층 분양권에 웃돈 1,000만 원만 얹은 채 거래됐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매수세는 실종된 채 급매물만 거래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0원인 무피 분양권 거래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피에 살 수 없는 집으로 보는 매수자들 문의가 대부분이라는 현지 중개업소 설명입니다. 강남구 1원동 1원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루체하임 역시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났지만 거래는 없는 모습입니다. 매수자들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 매도자들 역시 싸게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분양권 매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정성이라든지 또 미국의 대선 결과 여파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도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그런 반사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 약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재건축 분양권 프리미엄이 급락하면서 분양권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번 주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은행은 총 6곳인데요.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은행들은 물론 1심에서 패소해 항소에 나선 수협은행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NH농협은행과 KB하나은행이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번 주 연이어 승소했습니다. 모뉴엘 사태는 전자제품 업체인 모뉴엘이 지난 2014년 허위 수출 자료를 만든 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입니다. 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근거로 한 대출이라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공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판결을 받은 수협은행은 같은 사안인데도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은행들은 패소 판결이 이어질까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판결된 3건에서 은행들이 2대1로 앞서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희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항소에 나선 수협은행은 역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역보험공사가 은행들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준 대출이라도
은행들이 실사 등을 포함한 여신 심사에 대한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 관계자들은 모든 해외 실적을 은행이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읍니다. 농협과 KB하나은행의 경우 이 같은 은행권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가 보증서를 내준 무보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1심 판결이 남은 나머지 은행 3곳은 모두 농협이나 KB하나은행과 같은 김앤장에서 사건을 맡아 승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수협은행의 항소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6곳의 은행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무보가 지불해야 하는 돈은 총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지난 4월 모델3 예약 판매로 40만 대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아직 국내에서는 테슬라 전기차가 판매된 적이 없는데 이 공유차 서비스 업체인 소카가 S70D를 들여와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390km를 달릴 수 있는 테슬라의 모델 S70D를 김혜영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소카가 카쉐어링 서비스 연구 개발을 위해 국내 직수입한 테슬라의 모델 S70D. 전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2일 모델 S70D를 타고 서울 성수동에서 경기도 안암 스타필드까지 왕복 50km를 달렸습니다. 키를 들고 차량 가까이 다가가자 숨어있던 운전석의 손잡이가 나와 운전자를 반겨줍니다. 날렵하고 낮은 차체는 스포츠카 못지않은 자태를 자랑합니다. 테슬라 모델 S는 별도의 시동장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출발 준비가 됩니다. 전기차답게 요란한 엔진음은 없습니다. 변속기는 벤츠처럼 핸들 오른쪽에 있습니다. 겨울비가 몰아치는 악천후였지만 주행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낮은 차체로 무게감이 아래로 깔리며 미끄러지듯 코너를 돌아나갑니다. 고속 구간에서는 순간적으로 가속이 붙어 경쾌합니다. 전기차 특유의 추진력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속도가 확 줄어드는 게 흠입니다.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7인치 대형 터치스크린. 이 스크린을 통해 문을 잠그거나 썬루프를 여닫고 헤드라이트를 켜게 됩니다. 전기차여서 차 앞 엔진룸도 트렁크로 사용할 수 있어 적재 공간이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인간과 교감하는 자동차, 또 허공에 떠있는 가상의 터치 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는 자동차. 다음 달 5일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기술 박람회인 CES 2017에서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들이 대거 출품되는데요. 차세대 스마트카드를 박미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본 혼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전기차인 UV 콘셉트카. 인공지능 기반의 감정 엔진을 탑재해 운전자와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 산하의 코코로 SB와 혼다가 공동 개발한 이 감정 엔진 정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 미국 자동차 공학회 기준 중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레벨 4를 만족시킨 이 차는 이미 라스베이거스 도심에서 주야간 주행에 성공했습니다. 태양 전지차도 나왔습니다. 독특한 콘셉트카로 유명한 스위스의 소규모 자동차 회사인 린스피드가 내놓은 오아시스입니다. 지붕에 달린 태양 전지판에서 전기를 얻고 전면 유리는 가상현실뿐 아니라 증강현실까지 구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BMW는 홀로그램 기술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홀로 액티브 터치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헐리우드 영화 속 장면처럼 허공에 떠있는 가상의 터치 스크린을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패러데이 퓨처는 이번 CES에서 처음 만든 전기차 콘셉트카를 선보입니다. 다음 달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17.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IT 신기술을 가득 담은 전기차, 태양 전지차 등을 내놓고 미래 스마트카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연말 특수로 한창 활기를 띨 때이지만 내수 침체에 더해서 각종 식재료와 가공식품 값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온기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의 명동거리. 크리스마스와 연말 선물을 장만하기 위해 북적북적해야 할 매장 대부분은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손님도 쉽게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 불황의 기업 구조조정, 물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연말 분위기는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연말이요. 연말 분위기 하나도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최순실 사태 나하고부터 완전히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고정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매출은 안 나오고. 소비 절벽으로 연말 특수를 잃어버린 백화점에서는 기존 할인 행사에 화장품, 명품까지 포함시켜 매출 올리기에 안간힘이지만 실적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입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의 겨울 정기 세일 매출은 전년보다 각각 0.7%, 1.2% 줄었습니다. 5, 6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 세일이 역신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식품 가격은 줄줄이 올라 장바구니 물가는 비상입니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가 맥주값을 인상한 데 이어 농심도 라면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한우, 배추 등 농축산물 가격도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로 계란값까지 폭등하면서 서민들은 우울한 새밑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새가 돼 하늘을 날아다니며 내려다본 인천은 어떤 모습일까요? 드론을 띄워 인천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담은 드론 영상 컨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어제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상격인 방송통신위원장상은 박세은 서울경제TV PD가 받았는데요. 김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전국 시청자 미디어 센터 최초로 드디어 1회 드론 영상 콘텐츠 공모전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인천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드론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박혜룡 한국드론협회 건설분과 위원장이 드론으로 행사를 생중계하면서 시작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 시상에 앞서 수상작들이 상영돼 참석자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드론 콘텐츠 공모전에는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해 인천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표현한 42편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가장 우수한 영상에 주어지는 방통위원장상은 박세은 서울경제TV PD가 받았습니다. Always 인천 새그립히다를 주제로 한 박세은 씨의 작품은 인천을 항구도시, 첨단도시, 자연도시의 3개 테마로 나누어 영상에 담았습니다. 높게 솟은 건물들이 이국적인 멋을 자아내는 송도 국제도시의 모습을 통해 첨단 도시로서의 인천을 조명했고, 이어서 옛 염전의 모습과 넓은 들판이 있는 소래습지 생태공원 풍경을 통해 과거와 현재,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상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배워서 좋은 영상 만들고 싶습니다. 수상작 4편은 이후 지역 홍보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방송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 여파로 계란값이 치솟자 정부가 가공 및 신선 계란 수입 시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제빵 제과업체들이 계란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난황과 난백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대해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할당 관세란 수입업자들이 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한해 고세율의 관세를 낮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세가 8%에서 30%인 계란 가공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사실상 관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 일부 유통상인과 대형 제빵업계가 계란 사재기 의혹을 받는 데 대해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합동 TF를 만들어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인상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6개월 만으로 만기에 따라 연 2.8%에서 3.05%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년에서 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만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초과로 연말까지 대출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돼 서민 측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보금자리론의 원가 역할을 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등 조달 비용이 올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을 하면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며 장애인과 다문화,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은 0.4%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인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급감하는 등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분양한 세종 더샵 예미지 아파트 768가구 모집에 34,003명이 청약해 평균 4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습니다. 이는 113 대책 발표 전 4-1 생활권에 분양한 계룡 리슈빌 수자인 아파트가 212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만 68,622명이 청약해 평균 323.7대 1로 마감된 것과 비교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입니다. 이 같은 저조한 성적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 수요가 주춤해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전 지역 미분양 주택은 615가구였는데 전달과 비교하면 17%나 줄었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가 최근 초중고생들 사이에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7세에서 18세의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무려 15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87%가 초기 효능이 떨어지거나 검증이 안 된 소독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C그룹 베이커리 전문점인 파리바게트는 조류 독감으로 계란 조달이 힘들어지자 카스테라와 머핀, 롤케이크 등 계란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19개 품목 생산을 당분간 중단했습니다. 경북 상주와 영덕을 잇는 상주에서 영덕 간 고속도로가 26일 개통합니다. 이 도로 개통으로 상주에서 영덕까지 운행거리가 160km에서 108km로 주행시간은 145분에서 65분으로 80분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나들이를 가고 싶어도 이 춥고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실내 데이트하면 생각나는 대형 쇼핑몰이나 영화관이 아닌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특별한 실내 데이트를 만들어줄 전시들을 소개합니다. 추수가 끝난 들녘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가난한 새 여인. 얼굴과 손이 검게 그을린 여인들 뒤로 쌓인 곡식 더미와 말에 탄 지주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 소장한 밀레의 작품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과 오르세 미술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국립 오르세 미술관전을 연 것인데요. 2000년 이후 5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빈센트 반 고흐의 정오의 휴식 등 오르세 미술관의 명작 중 한국 국민들에게 익숙한 작품들이 다수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르세 미술관의 총 8만 점의 작품 중 밀레, 고흐, 모네, 고갱, 세장, 드가, 르누아르 등 19세기를 빛낸 화가들과 그들의 명작 1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밀레가 그린 이삭줍기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고흐가 그린 정오의 휴식, 그리고 해외 반출이 힘든 대생 작품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전시입니다. 특히 빈센트 반 고흐의 정오의 휴식은 이번 오르세 미술관전을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전시되는 작품입니다. 새벽부터 계속된 고된 농사일을 마친 부부가 오후 일을 시작하기 전 정오의 짧은 낮잠을 즐기는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고흐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있을 무렵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밀레의 작품을 모사한 것입니다. 밀레의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고흐만의 색채를 더한 작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아트 박물관도 있습니다.
지난 8월 잠실 롯데월드에 개장한 팀랩월드는 디지털 아트 그룹 팀랩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여는 상설 전시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주제로 한 디지털 테마파크입니다. 남녀노소 모두도 오셔서 다들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온통 꽃으로 가득한 이 공간은 꽃과 사람, 통제할 수 없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1년에 1년을 일하는 디지털 아트 작품입니다. 빛과 센서를 이용해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한 이 작품은 매번 다른 패턴과 계절을 반영한 꽃과 배경으로 항상 새로운 느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손을 댄 벽면, 서 있는 자리에서 꽃이 피고 걸으면 꽃길이 생기며 손으로 꽃을 만지면 꽃잎이 흩날리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수족관 속에 익살맞은 해양 생물들이 떠다니는 이곳은 스케치 아쿠아리움입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그린 문어, 거북이 등 해양 생물들을 스캔해 작품의 일부로서 아쿠아리움에 떠다니게 만든 참여형 작품입니다.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지면 물고기가 도망가고 먹이주머니를 터치해 물고기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스케치타운도 관람객들이 직접 그린 자동차, 빌딩, 우주선 등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입니다. 경복궁, 세종대왕 동상, 한강 등 서울의 상징들이 곳곳에 배치된 이 작품은 모든 그림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관객의 터치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주공간을 표현한 설치미술 크리스탈 유니버스는 팀랩월드의 하이라이트격인 작품입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매달린 수많은 LED가 다양한 우주공간을 표현해 마치 영화 그래비티의 한 장면 같은 화려함과 장엄함을 자아냅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색 전시로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청과 호남, 제주도로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눈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올해는 아쉽게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주말 내내 대부분 지역의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일요일 밤부터는 제주도는 흐려져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성탄절 이브인 내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다행히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성탄절 당일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성탄절 밤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전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하면 북적북적 모인 사람들과 화려한 불빛으로 물든 거리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올해도 그러했습니다.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고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었죠. 물론 사뭇 다른 느낌으로 말입니다. 추운 날 마음만은 따뜻한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